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년도 하반기의 악재부터 짚어봐야 돼요. 일단은 포레온 입주장 요게 변수고, 그리고 탄핵, 그러니까 계엄이랑 탄핵 사건이죠. 굉장히 중대한데요. 요게 또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 요게 있고, 그리고 비수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섞여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따질 건 정말 많지만 일단 악재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악재는 해소가 되면은 시장에 뭐 좋죠. 일단 포레온 입주는 잘 이미 지나가고 있고, 거의 이제 몇 개월 후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사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포레온 입주장은 실수요장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잖아요. 급매로 던지거나 급전세를 놓는 분들이 예전 시장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었습니다. 요게 제가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 현장을 계속 다니거든요, 직원들이랑. 리서치에 제가 투자를 해서 알아본 결과 포레온 요 입주장에 전세가 자체 포레온 입주장의 전세가 강세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강생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유일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장 나가면 어려운 파악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세가 강세가 이어지면은 매매가도 강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대출이 막혀 있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레온 입주장은 시장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이미 요번에 토호제가 풀리면서 같이 엮여서, 거기가 해당 지역은 아니지만 더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5억, 26억, 27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가 분양가가 13억대였고요. 84가 경쟁률이 3대 1이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차익이 10억이면 여러분 경쟁률이요, 3대 1은 아예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기본 100대 1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폭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위기를 잡았었기 때문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었고, 저 혼자 이거 청약 넣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얘는 지나갈 겁니다. 이미 시장에 데미지를 못 주고 있고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방심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포레온이 데미지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포레온 입주적인 걸 까먹고 있어요. 그럼 데미지가 없는 건 맞죠. 근데 입주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 공급량이 줍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안 줬다는 이유로 시장에 영향을 없는 게 아니라, 얘가 끝나고 나면 시장에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포레온 입주의 끝은 전세 공급량의 감소죠. 그러면 시장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는 대출이 다시 나오는 거 원래 정해져 있던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요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시장이 가면, 이미 시장은 지금 회복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또 작년처럼 올 하반기에 또 대출 규제를 할까 말까가 중요한데, 저는 25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25년 또는 26년 정도가 되면은 대출을 규제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수 경기입니다. 대출을 막으면 내수가 안 좋고 특히 중산층, 서민층이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2년 전만 해도 이 얘기할 때 네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거 이제 다 인정하시잖아요. 한국은 부동산 죽이고 대출 틀어 막으면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켜보시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25년도까지 작년에 비해서 강도가 낮은 대출 규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내후년 가면은 한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엄 탄핵은 요거는 이제 전망이 다양할 텐데 요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약간 뭐 이거 제가 얘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점이에요. 이 얘기만 해도, 제 말은 그냥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이 돌아와서 예전처럼 일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돌아와서 예전이랑 완전 다른 패턴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야당이 거대 야당이어도 시행령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엔 충분히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대통령의 힘입니다. 또는 다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뭐 3개, 4개, 5개의 굵직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결과가 나온 다음에 봐야 됩니다. 이거를 빼고 수급을 보자면 수급을 보겠지만 정부 정책도 지금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부동산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 발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비수기가 있는데, 비수기는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을 다시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고 하고의 시장으로 흘러간다면은 어쨌건 제 분석 요소들이 맞은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요소들이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먹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악재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시장에 반영하셔도 될 겁니다. 예, 고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